미국 증시가 그나마 좀 좋았다면 그나마의 마음이라도 좋았을 텐데 미국 증시가 이 숨고르는 시간이 점점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번 주 들어 내리 뭐 이런 흐름인 것 같은데요. 그나마 그동안 뭐 두 지수는 좀 내리면 한 지수라도 오르고 이랬는데 오늘은 일제히 다 하락을 했습니다. 다만 낙폭은 제한적이었죠. 다우존스가 0.2% 내렸고요. S&P가 0.4, 나스닥 지수는 0.6%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시장에 나오는 재료들은요, 오히려 주가가 올라야 할 뭐 그런 내용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시장은 계속 쉬어갑니다. 아무래도 지난달에 진짜 너무 셌나 보다. 랠리가 정말 강했나 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 쉬어가기 흐름들 그리고 한 달 동안 많이 오르니까 아마 차익을 좀 실현하고 푼 욕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매물들 내놓는 것들을 소화해 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네, 오늘 우리 먼저 채팅방을 좀 보도록 하죠. 제가 이게 자꾸 공지가 떠서 위에 게 안 나오네요. 우리 쭈쭈베이비님 오늘도 역시 오셔가지고 네, 저희 게시판 또 활성화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이준우님 그리고 우리 김우님도 네, 와주셨네요.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출석이 약간 저조한 느낌인데 우리 쭈쭈베이비님만 믿을게요. 준우님하고 김우님은 원래 이렇게 묵묵히 보시는 분들이라서 쭈쭈베이비님이 네,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뭐 시장에 대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게 경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됐는데요. 고용 보고서가 이번 주는 정말 고용 지표가 줄줄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는 구인 이직 보고서가 나왔고 오늘은 민간 기업인 ADP에서 발표하는 고용 변화 지표가 공개가 됐죠. 11월 신규 일자리를 보니까 10만 3천 개가 늘어났다라고 이쪽에서는 집계를 했습니다. 비농업 부문, 농업 부문을 제외하고요. 이게 전월에는 10만 6천 건이었으니까 전월보다 신규 일자리 수가 줄었습니다. 시장에서는 13만 건으로 예상을 했거든요. 예상을 크게 밑돌았죠. 거의 30% 밑돈 거죠. 이 정도면. 맞죠? 한 20%, 30%. 그래서 확실히 연준의 그래도 그동안 되게 공격적이었던 이 긴축 정책이 확실히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 자체가 되게 충격적이고 막 경착륙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는 그냥 어떤 연준 정책 효과를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지표. 그러면서 결국은 그냥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니까 이 지표 자체는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두 번째 지표는 생산성 지표입니다. 3분기 생산성 이거 우리 지난달에 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희가 아마 11월 초에 나온 건 이 3분기 생산성 지표 예비치였고 이게 이제 최종 확정치인데 3분기 생산성이 전분기 2분기와 비교했을 때 5.2% 개선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예비치가 4.7였으니까 오히려 더 생산성이 더 좋아진 거예요. 이게 전월에 전분기죠. 전분기에 3.5였고 시장 예상이 4.9였으니까 정말 이 기업들의 생산성이 매우 향상이 되고 있구나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 AI가 도입될 때 막 기대했던 게 기업들의 생산성이 개선이 되면서 그럼 이제 그게 기업들의 수익을 더 좋게 만들고 이게 이제 경기의 어떤 순환적인 측면에 있어서 매우 선순환 구조, 매우 긍정적인 선순환 구조가 된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 생산성 되게 중요시 여겼고 그게 AI가 그거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 때문에 AI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건데 뭐 지금은 그건 상관없이 그러니까 생산성이 좋아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경제 지표들이 둔화가 되는 것들을 보면서 일단 인플레는 완화가 되니까 긴축은 이제 멈출 거야. 뭐 이걸로는 좋은데 이제 문제는 그러다가 경기가 완전 경착륙으로 완전 침체돼 버리면 어떡하지에 대한 우려가 한켠에 늘 있잖아요. 근데 이 생산성 지표 잘 나오면 경착륙은 피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생산성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 시장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요즘 같은 때는 더욱더 긍정적인 소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인건비와 관련된 지표라고 볼 수 있는 단위 노동비용은 마이너스 1.2%
이게 전분기 2.2 시장의 예상은 마이너스 0.9였으니까 확실히 임금은 둔화되는구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인플레는 완화되는구나. 그러니까 요 생산성 지표 자체가 다 우호적으로 시장에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도 좋았습니다. 근데 뭐 증시 밀린 건 앞서 말씀드렸듯 그냥 매물 소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국제 유가도 많이 빠졌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기준으로 이게 1월 인도분 그러니까 선물 가격인데 $70가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6월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졌고요. 하루새 그냥 4%가 떨어진 건데 아니 산유국들 감산한다고 저 난리인데 유가는 대체 왜 이렇게 밀리는 거야? 봤더니 그 미국에서 원유 생산량을 약간 기록적인 수준으로 계속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니들 그래 감산해 우린 많이 해가지고 많이 팔 거야 약간 이런 구조. 거기에다가 중국에서 계속해서 좀 수요가 둔화될 것 같아라는 우려가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산유국들은 이 유가 방어하자고 계속 감산한다고 하는데 유가가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휘발유 가격은 지금 뭐 12개월 내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니까 인플레이션 측면에서는 이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경기 침체의 시그널일까봐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은 없잖아 있습니다만 그걸 이제 또 생산성 지표가 어느 정도 상쇄를 해줬다. 뭐 이렇게 오늘의 지표들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모든 지표들은 다 연준의 긴축이 끝났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하 뭐 이게 기대감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게 어제 봤던 것과 오늘 하룻밤새 약간 미세한 좀 변화가 있어서 이걸 준비를 했는데 일단 큰 방향은 같아요. 3월부터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것이고 이거 한번 제가 이걸 해볼까요? 형광펜 잘 안 보이나? 레이저 포인트 보이죠? 빨간 거 나오죠? 그죠? 자, 요 3월부터는 금리 인하를 할 것이고 요 기대감 똑같아요. 방향은 똑같은데 이제 퍼센트지만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거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내년에 8번의 회의 둘, 넷, 여섯, 여덟 번의 회의에서 5번 동안 금리를 인하할 것이야 라는 게 지금 시장의 어떤 컨센서스입니다. 다만 이제 비율이 어제에 비해서는 조금씩 낮아지기는 했어요. 그래서 아마 요 5.75 12월에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가 어제만 하더라도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동결이 99.9였는데 하루새 97.7 그리고 인상 가능성 2.3 그러니까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가 약간 아주 조금 이동을 하긴 했습니다만 큰 방향에는 변화가 없어요. 근데 갑자기 저걸 왜 보여주지? 큰 변화도 없는데 바로 이 뒤에 준비된 내용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의 기대에 대해서 자꾸 전문가들은 시장의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과하다라는 경고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좀 생뚱맞아 보이게 준비를 했는데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블랙록의 웨일리라는 글로벌 최고 투자 전략가가 시장에서는 내년에 금리가 최소 100bp 인하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 사실상은 125예요. 그러니까 최소 100bp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현실화가 되려면 뭔가 심각하게 잘못돼야지 된다. 그러니까 경제 뭐 하나가 무너지거나 뭔가 위기가 돼야지 최소 100bp 인하를 하지. 정말 너희들이 기대하는 시장에서 기대하는 연착륙이면 100bp는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블랙록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년 지금 뭐 시장은 3월부터 금리 인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내년 하반기에나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고 인하 횟수도 시장 예상과는 달리 매우 적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인플레 압력을 막기 위해 연준은 공격적인 금리 인하는 보류해야 한다라고 연준에 대한 메시지까지 남겼습니다. 근데 블랙록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로이터 통신에서 102명의 이 경제학자들,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해서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약간 비슷한 논조가 좀 나왔습니다. 102명 중 97명은 일단 연준의 긴축 사이클은 종료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없을 것 같다라고 경제학자들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만
102명 중 52명,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입니다. 그죠? 과반수가 51명이니까 내년 7월까지 금리 인하 없을 거다라고 절반 이상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약간 절반에 가까운 수는 그 이전에도 금리 인하할 거야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죠? 일단 상반기에는 없다라는 게 더 많은 비중으로 설문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7월까지 금리 인하 없을 거야라고 이야기를 한 시티그룹의 앤드루 홀레노스트 요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연준은 경기가 확실히 둔화될 때까지 금리 인하 하지 않을 거야, 연기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블랙록과 어떻게 보면 좀 톤이 다들 비슷해요.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도 해서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 너무 과도하고 시장의 기대대로 가려면 진짜 뭐 하나가 망가져야지 이건 가능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들도 거기에 있어서 약간의 균형점을 맡을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